예.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예.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예.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큰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은 오늘 이제 물권법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수업을 살짝 일찍 끝냈잖아요. 요거를 일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조금 좀 길어질 겁니다. 보통 때도 좀 길잖아요. 예, 보통 때도 한 2시 15분 막 이렇게 끝나는데 조금 더 좀 빨리 해보긴 하겠지만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달리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기 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총칙은 법률행위 공부하는 거죠. 계약. 근데 계약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고 조건부 계약이라고 해요. 조건을 달면 기한을 달아서 기한부 계약. 요것들은 이제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정이라 해서 부관이라 하거든요. 요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요거 기본 개념 잡고 하고 그다음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위 부관 이게 뭔 소리냐? 법률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으로 읽으면 되죠. 부는 덧붙인다. 뭐가 붙으면 부자라 그래요. 조건을 붙이면 조건부 계약, 기한을 붙이면 기한부 계약. 관은 이게 약정을 얘기하거든요. 약정. 그러니까 이게 덧붙이는 약정, 약간 특약 같은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덧붙이는 약정. 이 부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약을 하면서요.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해요. 법률행위를 하면 일반적인 현상은 오늘 법률행위 계약을 딱 체결하면 오늘 효력이 생기죠. 보통은요. 여러분 학원에 오늘 등록하면 강의를 들을 권리가 바로 딱 생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을 뒤로 늦추는 거야. 장래로. 오늘 계약은 성립을 해요. 성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체결은 해요. 오늘 계약은 하는데 잠깐 홀딩 시키는 거지. 멈췄다가 나중에 장래 여기 있네. 장래에 이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자라고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준대. 무슨 계약이죠? 매매계약, 증여계약. 증여. 내가 사서 주겠다는 거죠. 공짜로. 증여계약. 보통 이렇게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생겨서 빨리 사줘, 빨리 사다 줘 이렇게 할 권리가 보통은 생기는데 이 갑하고 우리 합의를 해서 이걸 뒤로 늦춰요. 언제 계약은 오늘 하는데 언제 주기로 하냐면요. 너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얘가 시험 치나 봐요. 33회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내 차 사줄게 이렇게. 합의는 오늘 해요. 계약은 오늘 하는데 사주기는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대. 또는 얘가 17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아빠 차 사줘 그러니까 무슨 미성년자가 어린 게 차를 사달라 그래. 네가 성년이 되면 사줄게 이렇게. 성년이 되면 그럼 아빠가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해요. 성년이 몇 살이죠? 우리 민법상 성년이 19이죠. 19이 되면 사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계약은 오늘 성립은 하지만 계약의 효력 발생은 멈춥니다. 효력 발생 안 하고 있다가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고 얘가 19이 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장래로 늦출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네가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네가 성년이 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약에 덧붙이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부관이라 그런다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조건이고 하나는 기한이에요. 감각적으로 맞춰보세요. 33회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조건 같아요? 기한 같아요? 조건이네 딱 느낌에. 그다음 네가 성년이 되면 이거 뭐 같아요? 이거 기한 같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조건하고 기한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공통점은 둘 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장래 사실이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조건이나 기한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사실, 미래 사실이고 차이점은 얘는 조건은 일어날 것이 불확실해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조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한은요. 시간만 지나면 100% 반드시 일어나요. 그 기한이라 그러지. 보세요. 33회 시험에 을이 합격한다는 것은 시험을 쳤는데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이런 걸 조건이라고 조건. 하지만 요 열합이 된다는 것은 2년만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입이 툭 튀어나오네. 무조건이라고 조건 없이. 자, 어떤 분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코로나도 있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법학의 판단은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회 통념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 뭐 그냥 그런 일은 없다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통념상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조건, 요거는 기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과 을은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계약의 효력을 뒤로 늦출 수가 있어요. 이걸 부관이라고 해서 배운다. 조건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한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는지. 조건은 법률행위니까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지.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생만 예를 들었어. 근데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요. 발생했는데 뭘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그 일이 생기면 그때 계약의 효력을 없애자 자동으로,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 한 사실의 성부라고 하는 것은 성취 여부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일어나면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았다, 불성취.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 불성취죠. 여기 연습해 볼까요?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뭐라 그러죠? 조건이 성취되었다. 떨어졌어. 그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한 같은 경우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기한을 성취했다는 것은 손발이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오는 거니까, 기한은 이 사실이 일어나면 올 것이 왔다. 도래라 그래, 도래. 기한이 도래. 그다음 아직 안 왔으면 미도래. 얘는 성취, 불성취. 얘는 뭐라고요? 도래, 미도래. 도래미가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뭐 뒤로 됐어. 이거는 차츰차츰 더 익히기로 하고. 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로 여러분들 계약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시면 합의해서. 조건의 종류로 가겠는데,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이 있고 해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거는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은 뭐냐면은 조건을 딱 정해놓고, 야, 우리 이 조건이 성취되면 우리가 오늘 한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지돼 있는 거지, 효력이. 계약이 성립해도 효력이 정지, 홀딩, 멈춰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탁 풀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를 봤다면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해지 조건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한 계약은 오늘 바로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기는데 조건을 딱 정해놓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우리가 한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야라고 반대로 딱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해제 조건이네요. 정조건은 갑이 을에게, 자, 이게 파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이 조건이거든요. 부관을 한 건데 요거 빼고 할 수도 있거든. 계약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계약을 했다. 증여계약, 조건 없는 계약. 저렇게 하면 그냥 바로 효력이 생길 건데 요걸 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합의해서.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오늘 계약은 성립했어.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체결은 같은 말이니까 계약에서 체결되었지만 효력은 발생 안 하고 있다가 정지돼 있다가 얘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정지 조건이 뭐 된 거예요? 성취. 그러면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었으니까 사줘요라고 할 수가 있다. 권리가 그때 생기는 거죠. 이게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은 반대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을이 시험을 친다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주는데 33회 시험에 응시를 안 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얘 둘이 친구예요. 갑하고 을은 둘이 친구인데 을이 33회 시험에 내가 도전하겠다고 선포를 했네. 그런데 을은 주경 야독을 해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회사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죠. 저렇게 뭐 돈 벌 거 다 보고 하기는 약간 빡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은 누구냐? 갑은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몇 해 전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잘해요, 엄청.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친구야,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벌 거 다 벌면서 하기에는 너무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집어치우고 때려치우고 공부해라. 학원에 등록해서 풀타임으로 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을이, 야, 나도 그러고는 싶지만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뭐 보니까 학원비도 비싸고 책값도 비싸고 뭐 특강도 있고 막 그러던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갑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한 거지. 아 좋아. 그러면 내가 너 시험 붙을 때까지 매달 200씩 줄게. 시험 공부만 해. 다 때려치우고 200이면 수험생으로 최소한 생존은 할 거야. 뭐 책은 사보고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좋은 친구죠, 엄청. 그래서 을이 처음에는 고사를 했지. 야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걸 받냐, 너 돈을 받냐라고 뭐 내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갑이 아니야, 난 너한테 지금 투자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넌 크게 될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짝 형편이 나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나중에 내가 어렵고 네가 잘 되면 나 도와주면 되잖아.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얘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지. 2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게 시험 붙으면 200만 원씩 주는 거야.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주는 거야. 당장 이번 달부터 주는 거라고. 야 위에 반대로 돌아가야지. 지금 돌아가면 200만 원씩 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줘요. 근데 갑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주고 받기로 했는데 단 근데 을아 조건이 있다. 자 법 안 배워도 얘는 법을 배웠지만 그 말이 톡 튀어나올 걸. 조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돈이 남아 들어와서 너한테 매달 200씩 주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을이 응 알지. 그러니까 너 한 방에 딱 붙어라 열심히 해서.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묘해서 실력이 되게 있어도 잘 안 되고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네가 혹시 안 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내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는 거 10월 며칠이죠? 이번에 29일인가? 다음에 응시를 안 해? 그 완전히 배신이잖아.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생활비 지급을 더 이상 못하지 끈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꼭 친다고는 뭐 답을 해줘 라고 말하니까 우리 야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네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내가 붙는다는 뭐 장담은 못해도 시험을 치러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시험장에 안 가면 당장 끊어야지. 그 조건을 단 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체결해서 200만 원씩 주는 계약. 이걸 정기증여라 그러든. 정해진 기한에 따박따박 주는 거. 정기증여를 해서 이번 달부터 쭉 주죠. 효력이 발생한 거야. 위에랑 반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내년 10월 29일이 됐는데 시험장에 을이 안 갔어. 진짜로. 갈까 안 갈까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죠. 확실 불확실. 불확실. 근데 진짜 안 가버린 거야. 안 가는 걸 조건으로 달아뒀거든요. 안 가면 조건이 성취된 거지. 그래서 불응시해. 응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33회 시험에. PC방 갔어. 200만 원씩 10달도 1년을 받아 처먹고 PC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러면은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계약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야. 이 소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지 조건은 이 느낌이에요. XO고 해지 조건은 OX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조건은 그러니까 해지 조건은 성취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죠? 소멸하. 이렇게 다 해놓는 것을 해지 조건이라 하지. 그러니까 위에는 수중자 을의 33회 시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을의 33회 시험 불응시 응시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정지, 해제 이런 개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건 좀 이따 문제를 풀기로 하고 그래서 조문을 하나 보셔야 되겠네. 법령집 147조에 나오거든요. 147조 제1항 1항이 정지조건 설명한 거예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이게 뭔 말이냐? 정지조건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지조건 그리고 법률행위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고 계약. 정지조건부 계약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뭐 한다고요? 생긴다, 발생한다. 그러면 해지조건도 말씀하실 수 있겠네. 해지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해지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르게 하면요, 효력이 발생이 아니라 소멸한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저게 정지 해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짜 조건 공부해 볼게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가장 조건. 가장매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가장매매 이러면 매매할 생각이야 생각 없어. 실제로는 속으로는 없어. 그렇죠. 서로 통정해서 매매할 것도 아니면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꾸며가지고 하는 거 가짜 매매.
그러니까 매매의 외관은 있어도 실제로 매매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가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장 조건도 뭐냐? 생긴 건 다 조건처럼 생겼어. 뭐뭐 하면 해서 딱 생긴 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상 조건이 아니에요. 가짜 조건이야. 그래서 그런 가짜 조건이 4개가 있어요.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얘들이 왜 가짜인지 그 이치를 알고 이유를 알고 그다음에 이런 게 조건도 아닌 게 조건이랍시고 계약에 붙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근데 진짜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짝 머릿속에 진짜 백이 정지 조건이 붙으면은 X였다가 O가 되지? 그쵸? 해주 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뭐였다가? O였다가 조건 성취되면 X가 되지. 이렇게 효력 발생이 교차를 한다고 OX가 교차해서 나타나는데 요놈들은 다 가짜거든. 다 가짜기 때문에 얘들이 조건이라고 붙으면 X하고 O가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게 조건이 아니어서. 어떻게 되느냐? O면 쭉 O야. 조건 없는 거야. 그냥 효력 발생이고 X면 쭉 X인 거야. 그냥 무효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아예 뭐이거나 그냥 전체적으로 유효이거나 아예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확정돼 버리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유효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이게 유효란 소리고 무효일 때는 무효라고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왜 이것들이 조건이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개념부터 법정 조건은 법이 정한 조건이야. 법이 붙여놓은 조건이야. 법에 아예 나와 있는 조건. 조건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은 법이 붙이면 안 돼요. 당사자가 붙여야 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네가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네가 19이 되면 이렇게 둘이서 합의해서 붙여놓은 것만 부관인 거예요. 그런데 법정 조건은 법이 특별히 붙여놓은 요건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인정 안 해주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유언에서 우리 시험 법인은 아니지만 1073조에 가보면 갑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 뭐 어떻게 내가 죽으면 이 빌딩은 길동이를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해놨어. 근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안 생겨요. 유언한 자가 사망을 해야지만 그때 효력이 생긴다고 법에 나와 있어. 사망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의 효력 발생의 요건은 요건이지만 이거는 당사자가 갑이 붙였어요. 법이 붙여놓은 거야. 법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 아닌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3가지예요.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첫 번째 불법 조건은 뜻이 뭐냐? 저기 불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걸 말해요. 103조 선풍기 위반. 그러니까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거야. 조건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내 첩이 되어주면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단 거야. 그러면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으로서의 인정할 값어치가 없는 거지. 반사회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조건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적 내용의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 4글자로 저기 읽으세요 한번.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불법 조건. 저거 대답 잘 못해요. 되게 신기한 일인데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요. 몰라요.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그래요. 저 쉬운 단어를 모른다니까. 불법 조건이라 그래요. 불법 조건. 어렵지도 않잖아. 기성 조건은 뭐냐? 우리 기성복 아시죠? 맞춤복, 기성복 이런 거. 기성복은 이미 성취할 성이야.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여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중개사가 되면 내 차 한 대 뽑아줄게. 중개사가 되면 이렇게인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네가요 중개사야 지금. 중개사한테 중개사가 되면이라는 게 무슨 조건이겠어. 저건 조건이 아니지. 자, 아까 전에 제가 조건하고 기한은 공통점이 뭐라 그랬냐면 장래의 사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사실. 근데 이거는 장래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에요. 과거 내지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어서 조건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기성 조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불능 조건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조건으로 단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 차 한 대 뽑아줄게 이런 거예요. 뭐 한다는 건데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주겠다는 거. 무효죠 이거는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런 건 조건이 될 수 없는 게 조건은 불확실해야 되거든.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조건이 아닌 거지. 얘는 법이 붙였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얘는 조건으로 인정할 값어치가 없어서 아니고 얘는 이미 이루어져서 아니고 얘는 확실해서 아니고 다 그 조건이 아니에요. 특히 요 2번, 3번, 4번이 조건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뭐라고요? OX가 교차한다? 아니면 하나로 확정된다? 하나로 확정된다. 유효, 아예 O거나 아예 O인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한번 읽으세요. 여기다 8글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 없는 법률이라는 게 조건 없이 유효하다는 소리. 아니면 아예 X, 쭉 X 뭐죠? 무효. 자, 제일 처음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계약은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에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 있으면 쭉 전체가 X가 돼야 되겠어? 아니면 조건은 버리고 계약은 유효가 돼야 되겠어? 전체가 무효.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뭐냐? 조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 위반해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은 붙는 순간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거야. 계약 자체가 반사적 계약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건이 불법적이니까 조건만 버리자. 조건만 외과 혹 제거, 암 제거 수술처럼 버리고 계약은 유효로 남기자.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계약 통째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 뭐 이만큼 냈네. 지금 문제. 낼 거 없으니까 엄청 냈네. 별것도 아닌 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첩 관계 종료를 해주 조건으로 증여를 했으면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 이게 불법 조건이거든. 근데 이거를 잘못 읽으시면은 아니 뭐야 이게 부첩 관계를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불법적이라고? 아니 부첩 관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끝내겠다는 건데 끝내는 게 왜 불법 조건이지? 그럼 끝내면 안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맥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첩 관계가 끝날까 끝나지 않을까 이건 아직은 부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모르지. 확실 불확실 그러니까 조건인 건데 끝나는 것을 정지가 아니고 해주 조건으로 달았어요. 해주 조건으로 달면 이게 뭔 소리냐면 해주 조건 다시 한번 가볼까? 해주 조건은 어떻게 되죠? X가 먼저 나와요? O가 먼저 나와요? O가 먼저 나오지 해주 조건은. O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X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야 너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뭘 줄 건데 그래서 지금 준다는 거예요. 해주 조건으로 준다는 것은 지금 오니까 지금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다가 우리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이거지. 네가 나 떠나면 이거. 종료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종료될 수도 있지. 종료되면 내가 한 증여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멸. 계약은 효력을 잃어버린다. 이게 뭔 소리래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다 주는데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데 네가 내 실직 나서 떠나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증여도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받은 거 다 부당이득 된다 떠나면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자동차하고 받은 돈하고 싹 다 돌려주고 가면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한 거지. 그럼 이게 부적 관계를 종료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좋아서 못 떠나요. 아파트 때문에 못 떠나요. 아파트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부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 문맥을 독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지. 그러니까 계약은 통째로 무효라는 거죠. 이런 건 통째로 무효예요. 전체가 무효니까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니까 자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까지 안 줬으면요 줄 필요가 없지만 해주 조건부로 정의했으니까 이미 줬을 것 같아.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는요 없죠. 뭐 배웠는데 불법 원인 급여인가 뭔가 해서 그쵸?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런 겁니다.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요거 조문 한번 보시면은 요건 151조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항에 있어.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요걸 무슨 조건이라 한다고 네 글자로? 에? 대답 못 하신다니까. 이게 불법 조건이라 그런다니까.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법률행위가 무효래.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무효래. 계약 통째로 무효래. 됐어.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볼게요. 기성.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달았어. 일단 조건이 아니지. 장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 이루어져 있는 조건을 기성 조건을 조건으로 다는데 정지 조건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고 조건이 두 가지니까 해지 조건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지 조건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 없이 유효 확정이래. 해지 조건으로 달리면 그냥 무효 확정이래.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지 조건은 어떤 모습을 연출하죠? 원래 정지 조건은 X가 먼저예요, O가 먼저예요. 어?
X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맞나? 해제 조건은요. 먼저 효력이 생겼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계약을 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지조건은 잠시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데 계약을 할 때부터 이미 성취되어 있다고.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X가 나타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할 때부터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X 없이 곧바로 뭐가 나타날까요? O로 쭉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이 없이 유효한 거지. 유효로 확정돼 버린 거지. 이렇게 유효로 확정되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한다고 법에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똑같은 논리로 자, 기성 조건을 해제로 달아볼게요. 자, 해제 조건은 머릿속에 생각해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X가 나타나잖아. 맞나? 근데 그 조건이 언제 성취되냐고. 이미 성취돼 있다니까 계약할 때부터. 그러면 O가 나타날 겨를이 없네. O 없이 처음부터 X로 쭉 갈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성취돼 있는 거니까. 결국 X만 쭉 나오는 거니까 뭐로 확정된 거예요? 무효인 거지 이렇게. 논리 알아들으시겠나? 좀 약간 웃어주세요. 예.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약간 분위기가. 그 다음에 불능 조건. 그런 식의 논리인데. 그런 식의 논리고.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걸 조건으로 단 거예요. 불능. 근데 불가능한 조건을 정지로 달았다. 똑같이 생각해 볼까? 정지는 X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O가 나타날 건데 절대로 성취가 안 될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쭉 뭐예요? X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지. 불가능한 조건을 해제로 달았어? 그럼 해제는 O였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X가 될 건데 X가 될 일이 없다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조건 성취가. 그럼 쭉 뭐죠 여러분들? O지. 쭉 오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기 151조 2항 3항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볼게. 2항.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거래. 뭐래? 이게 무슨 조건이라 그래? 이거를 들으셨으니까 집중해서 다 답해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래. 무슨 조건? 기성 조건이 기성. 근데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예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그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법조문에 저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사망. 자, 집중. 뭐 너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 집중해서 머리에 자꾸 적으셔야 돼.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래. 절대로. 무슨 조건이래 이거를. 불능. 그 불가능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래. X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유효란 소리고. 그 불가능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O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이렇게 되는 거래. 그 뭔지 대충 뭐 알 듯 말 듯 그렇긴 한데 근데 뭘 어쩌자고 지금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뭐가 아니고 이게 시험 나온다고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너무 많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고 처음에 들으면 이게 더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처음이어서 낯설어서 그런 거고 난이도는 최하급입니다. 10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상급을 1, 제일 최하급을 10으로 했을 때 이 문제는 10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문제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맞추시는 건 당연한데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시간 쓰면 안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쓰느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두 문자를 따죠. 기정조 이렇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뭐라 할까요, 그러면? 기해무.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외우는 거지. 근데 그렇게 네 개를 외우면 그 발음도 뭐 의미도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로 하면 좋아요.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도 기억날걸요. 대신 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을 쓰려면 이거 논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학 지식이 필요해요. 수학 지식과 그다음에 뭔가를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학 지식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인 거 양수 음수 아시죠? 어디까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양수 음수 아시죠? 양수끼리 곱하면 뭐 나오죠? 양수하고 음수하고 곱을 하면
음수 나오고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 그 정도 아시나?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수학은 때 끝이야. 그 다음에 느낌. 저 느낌을 느낄 수 있는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쿵쿵쿵쿵 걸어요. 어떤 사람이 콩콩콩콩 걸어요. 누가 더 무거워요? 쿵쿵쿵쿵이 무겁지 않나요?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하네. 그러면 다 됐어요. 느낌도 있네. 수학 지식도 충분하고. 그럼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가 밝은 느낌인가? 마이너스가 어두운 느낌인가? 그 정도 느낌 옵니까 여러분들? 아닌데 나는 마이너스가 밝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 방법 못 써요. 느낌이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부호를 달 건데 밝으냐 어두우냐. 기성하고 불능은 둘 중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매긴다면 당연히 기성이 플러스 아닌가 둘 중에? 이거는 이미 성취된 거고 이거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은 부정적 느낌이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로 봐야지. 그다음 정지는 그게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발생하는 거고 해제는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정지가 플러스 아닐까요? 해제가 마이너스고 정지가 플러스고 해제가 마이너스고 그다음 조건이 없는 법률기는 유효란 소리니까 이게 플러스 아닌가요? 느낌에? 무효가 마이너스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이런 무효가 플러스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걸 쓰세요. 기정조, 기해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마이너스끼리 곱을 하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저게 훨씬 더 어렵네. 그거보다 차라리 기정조가 낫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려서 그런 거고 뭐 할 것도 없어. 근데 느끼면 되지. 밝았다가 밝은 느낌이 연타라 나오면 밝게 대답하시고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둡게 대답하시고 무효로 어두운 거 연달아 불능이 해제 이렇게 나오면 밝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느낌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가? 자 1번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잃는가? 잃는 게 아닌데 뭐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거 칠판 보세요. 됐어요. 왜냐면 이거 지난주 거잖아. 그래서 찾으시면 또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나중에 혼자 이렇게 복습하실 때 보시고 칠판 보시고 그냥 몇 문제 안 풀 거니까.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잃는다가 아니고 뭐죠? 생긴다, 발생한다, 생긴다. 그러니까 X.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요, 효력이 소멸한다 또는 잃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해놨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조건, 법이 붙여놓은 조건은 부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인 것은 아니다. O.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래. 이거 무슨 조건이라 한다고 네 글자로? 불법 조건이라 그런다고. 불법 조건.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아 이걸. 나중에 8월 달 돼도 뭐 몰라요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X. 정답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전체. 그다음 그 얘가 이거네. 불륜 관계 종료. 너와 나와 이 불륜 관계가 끝나는 것을 해지 조건으로 해서 내연녀에게 증여를 했으면 끝내려고 해요. 끝을 못 내게 하는 거야. 끝을 못 내게 하는 붙잡아둔 거잖아 지금 아파트 자동차 가지고. 그러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아예 무효래 계약이 전체가. 맞죠? 그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이래. 뭐래? 이름 달아봐요. 기성 조건. 어떤 느낌을? 양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플러스. 근데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대. 정지도 밝은 느낌이잖아. 그럼 밝게 대답하시면 돼.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밝은 게 뭔데? 유효. 근데 유효로 안 나오지 보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그러니까 O다 X다. X네. 그다음 요거 이렇게 나오면 밝은에 기성이 똑같은 문제인데 정지면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 없는 행위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뜻은 유효란 소리인데 유효라고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 그다음에 해주 조건은 밝아요, 어두워요, 느낌에. 어두운 음의 느낌이네. 근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래. 뭐래 이게 뭐래? 불능. 불능도 어둡지 않나? 그럼 어두운 것끼리 곱을 한 거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 밝게 양수로.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여기요? 무효라고 돼 있으니까 O다 X다? X고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다음 불능 조건이 뭐야 이건 뭐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불능이 해제? 어둡고 어두운 거네. 어떻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맞네. 그쵸? 맞네. 그러니까 오네. 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찾아가 볼게요. 기한. 이건 뒤로 뒤에 내용들은 쭉 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해 바뀌고 배우고 지금은 기초 개념만 잡는 거니까 기한. 기한하고 조건은 구조는 똑같이 생겨먹었는데 개념상에서 어디서 차이 나느냐? 여기 있네. 확실. 아까 조건은 뭐였어? 확실, 불확실? 불확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였다면 기한은 일어나는 거예요. 100%. 기한은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이건 나중에 하고 장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그 사실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 성취라 그래? 도래라 그래? 도래. 기한이 도래하였다. 올 것이 왔다 이거죠. 근데 기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 종기? 이건 한자가 뭐 시가 시작하다 할 때 시자니까 종은 끝난다. 종. 그러니까 기한을 딱 정해놓고 야, 이 날짜가 오면 이 기한이 오면 우리가 한 계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발생하기로 하는 기한이 무슨 기한이라고요? 시기.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한 계약은 이 날이 오면 끝이야. 끝.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정했으면 뭐죠? 종기. 시기와 종기. 되게 쉬워요. 갑이 을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어. 오늘 임대차 건물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1년 7월 1일 날 체결했어요. 보통 꼭 계약하면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보통인데 얘들은 날짜를 좀 뒤로 늦췄어. 오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름 후 7월 15일부터 효력 발생하기로 합의를 본 거지. 그 전 임차인이 며칠 남아 있나 봐. 아직 이사를 안 가고. 그래서 새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고 날짜는 여기서 시작하기로 했어. 효력은. 2년 계약해서 2023년 7월 14일이 되면 계약의 효력은 끝내기로. 그러면 이 계약은 오늘 성립했지만 요 날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기한. 근데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뭐 하는 거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는 시작되는 기한보다 시기. 요것도 반드시 오는 날이죠. 이것도 기한은 기한인데 요 날이 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소멸하니까 요거는 뭐다? 종기. 152조 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개념은 152조. 기한 도래의 효과 해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이게 뭔 말이래? 있다 자꾸 있다 그러는데 붙어 있다 이 소리지. 시기가 달려 있는 계약은 그 기한 시기가 도래한 때로 또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발생한다. 그다음에 종기가 붙어 있는 계약은 종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또는 뭔다? 소멸한다. 됐어 뭐. 그다음에 다시 책을 보시면 기한에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으니까 정지 조건하고 닮은 기한이 뭐예요? 정지 조건하고 매칭이 되는 게 모양이 똑같은 게 시기. 그렇잖아요? 폐지 조건하고 똑같이 생긴 게 종기네. 뭐 그런 식이에요.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기한에는 둘 다 기한인데 둘 다 기한이기 때문에 확정 기한도 불확정 기한도 반드시 오긴 와요. 근데 그게 언제 오지? 그게 언제 일어나지?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야. 근데 일어나는 건 확실해. 근데 언제 일어날지 나도 몰라. 그럼 불확정 기한인 거죠. 불확정 기한.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에 요라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게 확정 기한. 네가 성년 19이 되면 이런 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게 무슨 기한? 확정 기한이고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이 자동차를 널 주마 이렇게. 갑이 사망한다는 사실은 일어날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죠. 죽잖아 사람은 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기한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한 뭐죠? 불확정 기한. 조건 아니에요 이거. 갑이 사망하면 이게 조건이 되면 갑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기한이죠. 언젠가 비가 오면 이런 거. 비가 오면 내 우산 넣어줄게 이렇게. 비는 와요 안 와요? 기다리면 언젠가는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 일기예보가 있지 않냐. 맨날 틀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기한인데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 반면에 이렇게 달면은요. 3년 내로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조건 되는 거예요. 왜? 3년 내로 갑이 사망할까? 사망 안 할까? 모르지. 불확실해지는 거지. 저러면 조건인데 저런 말 없이 그냥 언젠가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되면 사망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한은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이다. 뭐 그런 식인 거죠. 요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두 문제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뭐야? 괄호가 왜 괄호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괄호는 무시.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시기가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어떻게 해야 돼? 생긴다. 이렇게 발생한다. 생긴다. 잃는다를 유지하려면 저거를 시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종기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 이거 왜 글이 다 빠졌네. 약간 뭐가 문제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갑이 을에게 갑이 언젠가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이걸 넣어줄게라고 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을 이게 정지조건부 증여인가? 가 아니지. 병은 사망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언제 사망할지만 모를 뿐이지.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되죠? 불확정 기한부 증여다. 불확정 기한이 달려 있으면 부자를 붙이면 된다고. 불확정 기한부 증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조건 기한이고 이 정도 기초 개념만 잡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10페이지로 가봐야지. 다시 이렇게 하면 요게 조건 기한의 개념을 배우셨어요. 기초 개념을. 그럼 첫 번째 산은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두 번째 산을 볼 거예요. 산이 총 몇 개 있죠? 4개. 첫 번째 산 이름은 기억하시나? 민법 산 이름 4개. 총치. 두 번째 산 뭐죠? 물권. 세 번째는 계약. 네 번째가 특별법. 자, 두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더 커요. 첫 번째 산보다. 문제가 더 나오잖아. 첫 번째 산 법률행위 총칙에서 10문제 내는데 여기는 14문제 나와요. 물권. 그다음에 화산도 터지고 용암도 흐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못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물권 14문제 나오는데 물권은 뭔지 우리 그 입문 과정 2주 동안 진행된 거기 보셨겠지만은 뭐 대충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로서 우리 민법에는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이 8개가 나와 있어요. 8개. 점유권, 소유권. 이 용익 물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 3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담보 물건은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들이 채권 만족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3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 6개, 여기 2개, 총 8개. 이렇게 따로따로 이 8개 물건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가 각각 배운다. 강론.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와 있고 질권은 그 대상이 부동산은 안 되고 동산만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시험은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해서 빼버렸고 요거 7개 물건들을 따로따로 배우는데 요거를 이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총론은 총괄적인 이론이란 거죠. 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내지 원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배우는 게 총론. 총 14문제 나오는데 총론에서 한 4문제, 강론에서 대체적으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강론 할 건데 여기 공부할 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때 2주 동안 입문 강의할 때 그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특정 물건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슨 주의, 무슨 원칙. 약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와 여기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 법서의 서술 태도인데 여기를 막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참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주지 하고 이그젬플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좀 와닿잖아요 우리가 뭐 이해할 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 예를 전부 다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아직 안 배운 여기서. 예를 들어줄게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걸 예를 들면 뭐해?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듣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물권법을 처음 공부할 때 법 공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선적이지 않고 이게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못 알아들어도 그냥 꾹 참고 들으셔야 돼. 쭉 듣고 그럼 그때 뭔 소리지 했던 것이 여기 강론을 배우다 보면은 여기가 그때 그게 그 소리였구나라고 뒤에서 알게 되고 다시 또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리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거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저도 이거 총론 부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안 배웠어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 수밖에 없어. 이런 권리들의 공통점을 설명하다 보니 그래서
자세히는 못 배우더라도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들 권리들을 조문 정도 구경을 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만 볼 건데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요 네 가지 권리는 조문하고 그림이법의 첫 페이지에 살짝 한번 확인해서 어떤 건지 대충 감각이나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시작할까요? 그래서 소유권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소유권은 72페이지, 우리 그림이법 72페이지. 그리고 조문은 211조거든요. 조문은 211조인데 소유권은 많이 봤으니까 조문을 따로 보진 않을게요. 소유권은 21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완벽한 지배권이에요. 전면적 지배권이고 전면성.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지배 권능이 다 혼재돼 있어. 혼일성. 그리고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이어서 내 거거든. 자기 것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존속기한 개념이 없어요. 언제까지 존속하다 사라진다 이런 개념도 없고 소멸시효 같은 데 걸리지도 않아. 오늘 살짝 나올 건데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있는 권리도 사라지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은 거기에 걸리지도 않아. 하여튼 그런 권리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라면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지. 소유자는 사용을 한다?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고 수익을 가져간다? 임대를 놓아가지고 월세 같은 거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처분을 한다? 뭐 팔아버리거나 철거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소유권이다. 완전한 지배권. 그 다음에는 지상권 한번 볼게요. 지상권은 여기서 보니까 10페이지를 더하면 지상권이 나오던데 지상권 몇 조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의 의 저기 조문에 279조라고 돼 있죠. 지상권 279조에 나오는데 조문 한번 살짝 볼까요? 279조 몇 페이지죠? 24페이지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지상권이 뭔지 보세요. 지상권은 물권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물권이거든요. 자, 물권의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물권의 내용은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 물권의 내용은 당사자가 둘이서 계약으로 못 정해요. 법이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저 내용을 바꿀 수도 없어요. 물권 법정주의야. 그래서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물권은. 자, 지상권을 가진 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타인의 토지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지상권이에요.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이. 근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그 목적이 나와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은 거지. 그다음 공작물을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뭐 탑 같은 거, 철탑 같은 거, 아니면 수목, 나무를 심고 싶은 거야. 이런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뭐 탑 세우고 나무 심고 해서 그 토지를 빌려서 쓰는 권리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남의 토지를 빌렸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땅 사용료, 소위 말하는 지료라고 하는 걸 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지급은 필수적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무상도 가능합니다. 공짜도 가능한데 현실에서 공짜로 토지를 빌려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아마 현실에서는 지료 약정이 있을 건데 지료 약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살짝 한번 보시면은 좀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이 여자가 이 토지의 지상권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 하고 싶으냐? 건물 짓고 싶은 거야, 건물. 그다음에 이런 뭐 철탑을 세울 뭐 계획이 있나 봐요. 아니 나무를 심고 싶어요, 수목. 근데 이것들이 보면 현대 과학 기술상 저런 것들은 공중에 붕 띄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띄워놓을 수만 있으면 참 모든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 땅값이 그렇게 안 비싸고 그럴 건데 다 이것들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들이에요. 토지 위에 있는 물건들 뭐라 한다 이것들을 토지가 필요하지. 근데 자기 토지가 있으면 자기 토지에 건물 짓고 나무 심으면 되는데 없나 봐. 그래서 갑을 찾아가서 토지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이 사용권의 이름이 뭐라고 세 글자로? 지상권이란 거죠.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이거 어떻게 취득하면 좋으냐? 이런 거 나도 지상권자 되고 싶은데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저기 밑에 있네. 취득. 근데 모든 권리 취득 원인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뭐야?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라 하면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하면 돼. 땅 주인 찾아가서 좀 빌려줘요 해서 계약하면 돼요. 계약. 그게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알려야 돼. 그게 뭐죠, 여러분들? 등기예요. 내가 지상권자라고 알려야 돼. 그렇게 계약하고 등기하면 돼요. 그 계약 이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거래? 사람 이름으로 표현해봐.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설정해 주는 거지. 설정이 뭔지 배우셨잖아. 설정하고 이전 다르죠. 이전은 내 권리를 싹 다 넘겨주는 거고 나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설정은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의 힘 중에 일부를 빌려주는 거잖아. 얘는 소유권자니까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뭐 하고 뭐만 빌려주는 거지? 사용하고 수익 하나만 떼어서 몇 년 동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 얘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 얘는 지상권자. 얘를 둘이 계약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계약만 해가지고는 지상권자 될 수 없어요.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이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갑군가 을군가 여기는 을구. 갑구에는 뭐가 나오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나오거든요. 저 토지 등기부 을구예요. 보니까 순위번호 1번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돼 있어요. 이거 등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지상권자.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가 봐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 조라는 것은 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목조, 석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범위는 토지를 빌리긴 빌렸는데 다 안 빌렸어요. 동남쪽 350제곱미터만 빌렸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토지를 다 빌리는 게 아니라 한 필의 일부를 빌려도 돼요. 저렇게. 그다음에 존속기간은 2003년도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0년을 빌렸어요. 엄청 길게 빌렸죠. 엄청 길게 빌린 것 같지만 이게 최단 기간이에요. 지상권에서. 이렇게 견고한 재료로 지어지는 건물은 제일 짧게 한 게 30년이야. 혹시 더 짧게 20년으로 하잖아요. 그럼 30년으로 연장해버려요. 법이. 제일 짧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 끝나죠? 지상권은 2033년 3월 14일 자정 24시가 되면 지상권 소멸이에요. 30년을 쓰는 거예요. 자, 지로는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가 아니다? 필수 요소 아니다. 아니지만 여기는 지로 약정이 있었나 봐. 지로를 주기로 했으면 지로 액수하고 지급 시기를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어요. 100만 원씩 매월 말일날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상권자는 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딱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지상권이 만천하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공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아, 얘가 빌렸네, 을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30년 쓰네. 매월 말일날 100만 원씩 주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지으려고 그런가 보네. 이렇게. 요거는 물권이에요, 여러분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야. 누구에게나 주라 해서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요 33년, 요 30년 사이에 땅 주인이 땅 팔아버릴 수도 있을까 없을까 병에게? 있지. 팔아버리고 땅 주인이 바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어. 바뀐 주인도 이거 보고 산 거지. 보고 사니까 감수하고 안고 사는 거예요. 물권들은. 됐어요. 이게 지상권이 대충 이런 거예요. 지상권은.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갈게요. 자, 전세권은 여기서 다시 90페이지에 있을걸요? 책은. 맞나요? 책은 90페이지고 조문은 몇 조래요? 303조. 303조 조문 한번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3조. 자, 전세권의 내용. 자, 보세요. 이 조문의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전세권은 물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권이고 이와 보다시피 물권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없다.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지상권에서는 지로 얘기가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안 나왔죠.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해야 돼. 친구지간인데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전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였잖아요. 지상권은. 건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 토지, 땅짓자니까. 근데 여기는 부동산이니까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있을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유해서 넘겨받아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니까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 전세금 걸어놓고. 이 전세금도 매달 주는 돈이면 안 돼. 복돈으로 한 방에 딱 주는 돈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심표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혹시? 심표에 뭐 적혀 있지 않나요? 법조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317, 318을 심표에다가 적어두세요. 여기 조문이 생략된 거예요. 317, 318 이렇게. 317, 318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있네. 317은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이에요. 자, 전세권이 소멸했어. 전세금 2억 걸어놓고 2년 계약해서 살았는데 2년 다 살았어. 전세권이 소멸한 거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야? 거기 세입자예요? 아니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은 설정자는 전세권자 세입자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아야지 집을. 그리고 등기되어 있으니까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도 해야 되거든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야 돼. 그 두 개를 받으면서 동시에 전세금 2억 받아둔 거 돌려줘야 돼. 동시 이행 관계야. 그러니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집 비워주고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예요.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이행 안 하면 다른 쪽도 이행 안 해도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2년 기간이 만료돼서 이 전세권자는 말소 등기 서류도 다 준비했고 이사갈 준비도 다 마쳤어. 집을 비워주겠다 그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2억 원을 장만을 못했나 봐요. 그럼 318조인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하면 두 글자? 지체. 제때 못 돌려주고 하면 전세권자는 지금까지는 순한 양처럼 사용 수익만 했는데 갑자기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서 전세권의 목적물 살고 있는 이 집 또는 쓰고 있는 그 땅, 그 목적물 자체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할 수 있어. 보통 남의 물건을 경매를 하려면 일반적으로는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 내가 저한테 저 어떤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제가 안 줬다는 게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서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근데 전세권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송도 필요 없고 오늘 전세금 돌려줄 날인데 오늘 안 돌려주죠? 내일 바로 경매할 수 있어. 이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임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죠.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서 팔아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 집을 보세요. 여기까지 사용 수익하고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은 경매를 해가지고 그 집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뭘 받아간다고요?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대. 그러니까 나한테 전세금 2억 못 돌려줄 지경이면은 집주인은 다른 빚쟁이들도 있겠지. 근데 걔들이 빚쟁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채권자들보다 내 전세금 2억 원을 먼저 뽑아간다는 거죠. 먼저 우선 면제.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심표 앞까지는 용익물권 성격이고 심표 뒷부분부터는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딱 이 짓을 하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당권자들이 이거 하지 않나? 은행 저당권자들이 고객들이 빌려간 돈 안 갚으면 그 담보물 저당물 아파트를 경매로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에 우선 문제를 받아가거든. 그러니까 심표 뒷부분부터는 이게 용익물권의 성격이다, 담보물권의 성격이다. 담보물권, 섞여 있는 독특한 권리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권.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지체를 하면 경매 처분해가지고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무슨 물건? 담보물권. 성격이 섞여 있다. 이 그림 보세요. 을이 2억 지급해놓고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뭐 2년 계약해서 썼어요. 그리고 2년이 끝났어. 그럼 을은 이 집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 서류 주고 얘는 전세금 2억 돌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하면요? 지체하면 을이 바로 경매한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에서 이거 털어가지고 2억 원을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권리. 요거 전세권이에요. 이런 전세권은 또 어떻게 취득하느냐? 뭐 계약하면 되지. 뭘까? 무슨 계약일까요? 전세권 땡땡 계약. 뭐죠? 설정 계약.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줘요? 얘가 얘한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계약만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뭐 함으로써
등기하면 돼요. 계약하고 등기하면 전세권자 될 수 있어요. 등기된 거 보니까 이 건물 등기부 이것도 을구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아니니까. 을구에 순위번호 1번에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네. 그다음에 전세금은 2억이라고 돼 있고 필수 요소죠. 범인은 건물 2층만 빌렸네. 이렇게 2층만 빌릴 수도 있어요. 1층은 주인 살고 2층만 전세 들어온 거지. 그다음에 존속 기간은 보니까 대충 한 2년쯤 됐네. 2년. 그리고 전세권자는 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물권이에요, 여러분들.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절대권. 자, 가백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중간에 존속 기간 중에 집주인 바뀔 수도 있나 없나? 바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버텨야 돼. 버티죠. 바뀐 주인이 설정자 집이 승계한 거야. 자동적으로. 바뀐 그 주인이 나중에 얘 나갈 때 2억 돌려줘야 돼, 을한테. 그러니까 이 건물의 시세가 3억이면은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1억 주고 사야 돼. 2억은 안고 가는 거니까. 새 주인은. 우리가 전세권을 끼고 산다, 안고 산다는 게 그런 말이죠. 물권의 절대권은 되게.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용익 물권이자 동시에 담보 물권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제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는 뭐가 나올까요? 저당권. 저당권은 조문은 356조예요. 356조. 356조 조문을 보시면 자, 저당권자는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물권 법정주의잖아. 저당권의 내용이 법에 나와 있어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 돈을 빌리지도 않았으면서 담보 제공할 수 있거든요. 담보 제공할 때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뭐라 그래요? 동산이래요, 부동산이래. 부동산. 그러니까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청자 이런 건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동산이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의 채권을, 여기도 핵심 단어가 뭐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점유를 넘겨받진 않아. 담보로 제공되는 그 토지나 건물이 저당권자가 들어와 살진 않지 거기. 근데 만약에 돈 안 갚으면 그거를 팔아버리는 거지. 거기서 우선 면제 받을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통해서. 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부동산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매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매권이 바로 다음 조문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363조 보시면 제 1항 363조 1항에 한번 읽으시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에 뭐야? 경매를 할 수 있대. 뭐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 아니면 바로 무슨 경매죠? 이런 경매가 임의 경매를 해가지고 환가시켜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지. 어떤 부동산? 자기 부동산, 남의 부동산. 그 남이 그 부동산의 주인이 주로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어 없어 담보를요? 있지. 아까 보셨죠? 그거의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도 아니면서 담보 제공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담보로 제공된다고 이 집에 이 저당권자가 이사를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 쓰진 않는 거죠.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네. 이 을이 저 갑 여자에게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나 봐. 큰 돈이죠. 그래서 담보를 요구했더니 이 여자가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거지.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자기가 집이 없으면 담보가 없으면 그 채권자는 담보 없이는 안 빌려준다. 그러면 얘가 부탁을 하는 거지. 누구냐면 이 병은 이 여자의 오빠예요. 오빠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죠. 오빠, 내가 돈을 5천 필요해서 빌리려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담보 없이는 안 빌려준다 그러네. 근데 오빠 내가 지금 집이 없잖아. 그래서 오빠 집을 담보로 좀 제펴줘. 내 절대 속 안 썩이고 돈 확실하게 갚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 오빠가 그치 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이거 절대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언니한테 말하면 우리 들키면 둘 다 그날부로 죽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자기는 채무자이면서 채무자가 아니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정해 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뭐라 한다고?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 한다고. 채무도 없으면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자. 그럼 뭐 채권자야 뭐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이든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이든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계약해가지고 등기해서 그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럼 저당권은 뭐 한다는 거죠? 실행.
진압권 실행한다는 게 저것들을 뭐 한다는 거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어떻게 처분한다고요? 경매로. 무슨 경매라고? 임의 경매. 소송도 없이 확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럼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얘들한테 있지만 걔들은 가만 대기하고 나부터 뭘 받는다고요? 우선 문제 받아간다.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을 하면 되죠. 이 무슨 계약이에요? 저당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얘가 얘한테 설정하죠. 누가 설정하죠?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죠? 누구 또는 누구라고 해보세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거죠.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얘들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뭘 해야 돼?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했어요. 보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채권 액수는 5천만 원이고 변제기는 요날 갚기로 했고 이자는 6%, 연 6%니까 5천만 원에 6%면은 5, 6, 30만, 300만 원이네. 300만 원. 뭐 변제기 계산해 보면 대충 보면 이자 얼마 나오고 채무자는 갑이고 저당권자는 을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당권 등기에 보면은 채권자는 따로 안 나와요. 따로 안 나오고 나올 필요 없어. 누가 채권자죠? 저당권자 이퀄 100% 채권자거든.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가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곧 누구라는 거 이퀄 채권자인 거야. 이렇게요. 됐어? 이렇게.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절대권.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해 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실행할 수 있어요. 나한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집 팔아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겠지. 갑구에. 바뀌거나 말거나 을구에 있는 저당권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주인 바뀐 채로도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 뽑아간다니까요. 우선 문제로. 요게 저당권.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시작할 건데 56페이지. 그래가지고 요 물권 중소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4개 정도의 그 예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